jQuery 모바일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을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톡 하고 터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므로 버튼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이 있는데 버튼이 홈 버튼, 옵션, 서치 버튼들이 있어요. 넥스트 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거나 다이alo그 박스가 뜨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이런 버튼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jQuery 모바일에서 버튼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풋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CSS 클래스 있죠. CSS 클래스 UI-btn UI-btn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버튼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UI-btn 클래스를 가지는 A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jQuery 모바일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튼을 만드는 방법,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얘가 나와 있어요. 인풋,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 타입 버튼이고 밸류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div 데이터 롤 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 헤더 부분이 있고, 헤더 부분이 있고, 부터 부분은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 지금 보면 데이터 롤 메인에서 인풋 타입 버튼 해서 나온 거 있죠. 요것이 이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jQuery 모바일에서. 요 마찬가지로 요 데이터 롤 메인에 있는 클래스 UI 컨텐트는 이 본문에 대한 이 클래스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UI 컨텐트 클래스는.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드는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튼 태그를 이용하거나 A 태그를 이용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UI-btn이라는 클래스를 갖게 되죠. 이 클래스를 갖게 됩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버튼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div 데이터 롤 페이지, 이 화면에 한 화면에 보여주는 이 데이터 롤 페이지에 대해서 헤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터 부분이 있고, 데이터 롤 메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버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버튼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마지막으로 보면 A 태그를 이용한, 우리가 링크 태그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 UI-btn을 마찬가지로 갖게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 화면 상에서는 다 지금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 데이터 롤 메인 부분만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을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버튼은 이 버튼은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UI-btn 클래스를 갖는 A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의 버튼 만드는 방법, jQuery 모바일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스타일은 automatically 자동으로 주어진다. 이 jQuery 모바일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사용성이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다 함께 매력적이고 사용성이 있도록 스타일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jQuery 모바일 팀에서 그렇게 스타일을 표현했겠죠. 프레임워크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jQuery 모바일 팀이 추천하는 것이 있어요. 리커멘드 하는데, 그 페이지를 A 엘리먼트를 이용한 클래스 UI-btn 클래스를 갖는 A 엘리먼트를 사용할 때는 언제냐? 페이지와 페이지 간에 전환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링크, 페이지와 페이지의 전환이 있을 때는 이 A 엘리먼트를 사용한, 이 세 번째 엘리먼트를 사용한 버튼을 써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인풋 버튼과 버튼을 태그를 이용한, 인풋 태그를 위한 버튼 태그를 위한 버튼,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니까 폼 알죠?
폼 양식에서 사용해라. 폼 양식에서 사용할 때는 버튼 태그와 인풋 태그를 사용해서 버튼을 만들어라 얘기죠. 그리고 페이지와 페이지의 전환 간에는 이 인풋과 버튼을 쓰는 것이 아니라 A 엘리먼트를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노트가 있는데요. 이미 jQuery 모바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1.4 버전 이전에는 이 버튼을 만들 때 데이터 대시롤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 속성의 속성 값으로 버튼을 사용을 했었죠. 버튼을 사용을 했었는데 jQuery 모바일에서 1.4부터는 이것을 안 쓴다. 예, 지금 요 위에 세 가지 제시된 것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제시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HTML5와 CSS에서 배운 것처럼 기존의 CSS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프레임워크를.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예, 여기서 CSS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인풋 태그만 사용하지 않고 버튼과 A 엘리먼트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CSS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4 버전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버튼을 만들 때 데이터 대시 롤이라는 요 속성을 사용을 했었다. 자, 버튼 중에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뉴 버튼들이 있는데요. 자, 페이지와 페이지 간에 그 링크를 만들 때 이 버튼을 사용을 하죠. 버튼을 사용하는데 이럴 때는 A 엘리먼트를 사용을 한다. A 엘리먼트는 UI-bt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버튼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A 태그를 사용을 하고 클래스 요것을 사용을 해서 여기 go to page 2 페이지 2번으로 갈 때는 이 A 태그를 사용을 해서 내부 바를 만든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 롤 메인 하고 웰컴, 요 웰컴 있죠. 웰컴하고 요 지금 링크가 되는, 클릭이 되는 이 버튼을 이 A 엘리먼트,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CSS 클래스 UI-btn 클래스를 갖는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비게이션 버튼에서 보면 우리가 메뉴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많죠. 그 버튼 1, 버튼 2, 버튼 3, 뭐 홈, 메뉴 1, 메뉴 2, 메뉴 3,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 jQuery 모바일에서는 이 버튼의 그룹핑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 대시 롤 속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그룹 속성 값으로 컨트롤 그룹 하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div로 감싸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div로 감싸고 그 안에 A 태그를 이용한 버튼이 3개가 있어요. A 태그를 이용한 버튼 1, 2, 3이 있는데 이 버튼 1, 2, 3을 div로 감싸고 데이터 롤이라는 대시 롤이라는 속성 값으로 컨트롤 그룹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부분은 데이터 대시 타입은 이 버튼을 가로로 이렇게 나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로로 나열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대시 타입 호리젠털 됐죠. 호리젠털 하면 이 가로로 버튼 1, 2, 3 가로로 배열이 됩니다. 이것이 버티컬이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겠죠. 1, 2, 3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롤 페이지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버튼 그룹이 2개 있어요. 이 데이터 롤 메인 부분에 메인 안에 지금 보면 호리젠털 그룹 가로로 이렇게 나열이 된 버튼들 그 다음에 버티컬 그룹 세로로 나열된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버티컬 그룹에 디폴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그룹화 시키면 디폴트 기본값은 버티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은 모바일의 그 기기의 특성을 이용한 거죠. 최대한 살린 겁니다. 기기가 폭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예, 위아래로. 예. 그래서 지금 형광 표시된 부분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본 그 버티컬 그룹 시킬 때는 버티컬이 디폴트다. 예, 디폴트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온 거 보면 first 첫 번째 하고 last 버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라운드 코너가 이렇게 곡선이 되는 거죠. 곡선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jQuery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호리젠탈 그룹에서도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끝자리가 라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운데 거는 안 그렇게 돼 있죠. 버티컬 그룹 같은 경우도 이 첫 번째 보면 라운드가 됐죠. 라운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아랫부분이 라운드가 됐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기 좋게 자동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그 다음에 백 버튼 보겠습니다. 백 버튼을 만들 때는 데이터 대시 rel 이 속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대시라는 속성을 이 jQuery 모바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대시 rel이라는 속성 값으로 백, 영어로 백, 뒤로라는 이 백이라는 속성 값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백 버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속성 값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앵커의 ref, href에 여기에 어떤 URL을 줘도 지금 샵이지만 특정 URL 예를 들어서 뭐 http 네이버닷컴으로 줘도 이것은 무시가 된다. 예, 여기 지금 보면 무시된다고 나왔죠. 왜냐하면 백 버튼이니까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여기서 go to page 2 하면 go back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기 됩니다. 예, 여기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인데 여기다가 특정 URL을 준다고 해서 그 URL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동이 되지는 않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원래는 이 앵커가 이렇게 돼서 href 속성의 값을 주어주면 네이버닷컴으로 클릭을 하면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예, 여기서 데이터 rel, 데이터 대시 rel에 백이라는 속성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이버닷컴이라는 이 속성 값을 준 것이 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 버튼이 있습니다. 인라인은 우리가 그 엘리먼트도 보면 블록 레벨과 인라인 레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CSS를 이용을 해서 이런 강제로 그런 부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웠을 이전 챕터에서 과정에서 배웠는데 버튼이 지금 모바일 jQuery 모바일에서도 지금 보면 인라인 버튼, 그러니까 이 버튼이 자동으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 라인에 쭉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 지금 보면 by default 버튼은 원래는 그 스크린 그 장치의 화면의 폭의 풀 꽉 차게 채워지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버튼 하나하나가 그 라인이 바뀌겠죠. 라인이 바뀌는 거가 기본값인데 여러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바로 위에 컨텐츠의 넓이만큼의 버튼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라인에 여러 버튼이 나란히 설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클래스명을 요걸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예. UI-bt에는 우리가 A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 때 요 기본 CSS 값을 갖는다 그랬었죠. 그랬는데 UI-btn 다시 inline 하면 이 버튼이 나란히 쓴다라는 겁니다. 인라인 효과를 준다. 여기 보면 인라인 버튼 하고 go to page 2, 원래는 이게 화면이 꽉 차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P 태그를 이용해서 inline 버튼 했어요. 그 다음에 A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여기에 속성으로 클래스에 UI-btn inline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요 위에 이 폭만큼 이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꽉 화면에 꽉 차지 않고, 예. 지금 이 외에도 그 링크 버튼을 위한 CSS 이 클래스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UI-btn-b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라이스를 눌러가지고 이 디스크립션이 있지만 이 트라이스를 눌러서 이 클래스를 추가를 했을 경우에 화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들. 예. 원래는 그 지금 보면 여기죠. 여기인데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 노멀 버튼에서 첫 번째 버튼은 예, 이 그레이 색상 이외에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버튼을 보면 UI-btn-b라는 클래스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죠. 추가를 해줬더니 배경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글씨는 흰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요 클래스명을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 예,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좀 전에 인라인 버튼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배경이 검은색에 글씨가 흰색 전환 효과도 있고 이 두 가지 지금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명을 더 추가를 한 거죠. 요 부분인데 인라인 버튼 UI-btn-inline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란히 쓴다 그랬죠. 나란히 옆에 버튼 이렇게 길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버튼 보면 인라인 속성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UI-btn-b 해서 배경이 검은색에 글씨가 흰색 요 속성까지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명을 하나 추가를 하면서 그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UI 코너 올 예, 우리가 버튼을 여러 개를 일반 버튼은 그 곡면이 그 코너가 그냥 각졌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라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예, 요 라운드가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각이 전부 다. 예. 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곡선 라운드가 안 졌죠. 예, 그냥 뾰족하죠. 여기 지금 보면 요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요 버튼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이 두 개 있는데 A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 때는 클래스명을 요걸 기본적으로 준다 그랬죠. 요것을 주는데 두 번째는 요것만 줬고요. 클래스명을 첫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UI-corner-all 이렇게 요 클래스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더니 이 코너가 다 이렇게 곡면이 된 것을 부드럽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인라인 속성 나란히 섰으니까 버튼이 인라인 속성을 줬죠. UI-btn inline, UI-btn-inline 이렇게 해서 인라인 속성을 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코너가 끝자리가 라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UI-corner-all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UI-min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버튼이 더 작아집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예, 눈으로 봐도 벌써 작아졌죠. 이 버튼 1이 2보다는 작죠. 버튼 1이 2보다 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자세히 보시고요. UI 섀도우 같은 경우는 버튼에 그림자 효과를 주는 겁니다. 예, 이 버튼에 그림자가 요거 들어갔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예, 밑에 요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줄 때는 UI-shadow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버튼에다가. 그리고 지금 보면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명을 무조건 하나 주었죠. UI-btn이라는 이 클래스명을 무조건 하나 줬어요. 그리고 부가적인 이런 효과들을 위해서 클래스명을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이에 스페이스 예,
빈 공간을 하나씩 주면서 클래스명을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그 CSS 배울 때도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예. 그러면 기본값으로 요 밑에 것을 보겠습니다. 인풋 버튼 같은 경우에 인풋을 사용한 버튼 같은 경우는 섀도우가 기본값이다. 섀도우와 라운드 코너 라운드. 이 코너가 이게 둥그스름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가 인풋 태그를 이용한 버튼일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A 태그나 버튼 태그 같은 경우,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클래스명을 추가하면 이런 효과가 반영되겠죠. 이외에도 이제 CSS 클래스와 관련된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 나중에 챕터에 레퍼런스와 관련된 요 CSS 클래시스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번 챕터에서는 그 모바일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 버튼과 관련된 이 버튼을 jQuery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효과를 이용해서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